이슈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생활 밀착형 과학 매거진 사이언스톡의 유시연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을 했는데요. 과연 사이언스톡에서 꼽은 베스트 7은 어떤 사건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7위, 사람 머리 이식 수술의 현실화? 사람의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 계획을 최소 2년 안에 현실화시키겠다는 연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선택이 될지 아니면 끔찍한 프랑켄슈타인 양산일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전문의 카나베로 박사는 2년 내에 사람의 머리를 분리한 뒤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실제로 인간이 아닌 동물의 머리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 이식 수술의 대상은 원숭이로 미국의 뇌 이식 전문가 화이트 박사에 의해 성공한 바 있죠. 카나베로 박사는 환자와 기증자를 영하 19도 이하로 냉각시켜 머리와 몸을 분리한 후 특수 접착제를 이용해 신경을 다시 이어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새로운 시술이 전신마비 환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겠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영생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진 않을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위, 이제는 무선 충전 시대. 이번 주 핫 이슈를 꼽자면 갤럭시 S6의 공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무선 충전 기능이었는데요. 패드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면 3시간 만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No more fumbling for power codes in the dark. You will see what I mean. That's a design with a purpose. That's the future. 앞으로는 무선 충전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질 예정인데요. 이케아는 다음 달부터 무선 충전 장치가 내장된 가구를 판매할 예정이고요. 캐딜락은 이미 차량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현대, 기아 자동차 역시 올해 무선 충전기를 장착한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도래한 무선 충전 시대. 하지만 강력한 자기장을 전류로 바꾸는 방식인 만큼 인체에 유해하진 않은지, 공중에 에너지를 발산하는 만큼 에너지 낭비는 아닌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5위, 왜 300만 원일까? 대출의 비밀.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무상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 원 대출이란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죠. 대체 뭘 믿고 300만 원을 선뜻 빌려주는 걸까?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금융회사들의 이런 주요 숫자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영업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 월급 정도의 돈을 갚을 수 있고 실제로 잘 갚는다고 하는데요. 한 달만 벌면 갚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숫자가 바로 300이라고 합니다. 또 이 금액을 연체하면 더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란 압박감에 잘 갚게 된다네요. 또 월급쟁이의 신용카드 한도가 월 700에서 1000만 원인 이유는 개인이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의 300%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최고금리가 연 5%인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이 바라는 수익률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소녀들은 남성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괴한이 던진 염산을 얼굴에 맞고 한쪽 얼굴을 영영 잃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권의 힘없는 여성들이 참혹한 염산 테러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4위, 얼굴 잃은 여인들. 이슬람권에는 명예를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명예살인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순결이나 정조를 잃었거나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때 자행되는데요. 아프간 수도 카불에는 위협을 받는 여성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얼굴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붓 엄마가 뿌린 염산을 맞았습니다. 또 16살의 굴 미나는 가족의 강요로 8살에 시집을 간 뒤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갔지만 그녀를 붙잡은 친오빠는 그녀의 얼굴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염산 테러와 명예살인이 한 해에도 수백 건 넘게 발생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아프간 현지에서 전한 피해 여성들의 사연은 과연 지금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3위,
연장 개통 앞둔 9호선 지옥철.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영되는 지하철 9호선은 서울 최악의 지옥철로 불립니다. 오는 28일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9호선 시범 운행을 했는데요. 하루 평균 무려 2,700여 명의 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열차 증차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7년까지 70량을 늘리고 2018년으로 예정된 3단계 구간 개통에 맞춰 80량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출근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기 GPS 부착 의무화. 3억 원 때문에 친형을 살해한 화성 총기 난사 사건. 세종시 편의점에 괴한이 나타나 3명을 살해한 엽총 살인 사건까지 총기 사고의 안전장치가 풀렸습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 사고는 총 25건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해당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기류에 GPS를 달아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총기 소지를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 스마트라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원자력 개발을 성사시켰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우디의 선택은 스마트했다라고 말했다네요. 1위, 박근혜 대통령 스마트 원전 수출 길 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박근혜 대통령. 사우디에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 중소형 원전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2조 2천억 원 규모. 사우디는 2040년까지 최대 18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중소형 원자로의 첫 해외 수출 사례인데요.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아랍어로 동반자라는 의미의 라피크로 비유하며 앞으로 협력 관계를 다양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요. 이에 살만 국왕은 한국과 사우디가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는 후문입니다. 양국이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처럼 원전 개발에 좋은 파트너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하나 더 드릴게요. 봄 맞아서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비행기나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고속버스는요, 자녀 좌석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바로 탑승이 가능하고요. 비행기도 국제선 탑승 관소화가 시행이 돼서 카운터에서 줄을 서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